한 남자가 풍건된 두피 조직 샘플을 실험실로 보냈다. 그는 DNA 서열 분석을 통해 예티의 100년 신화를 끝내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유전자 서열이 인류와 가질 유사성이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조차 넘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인류 진화사 속에 숨어있던 유령이 이제 막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1921년에 시작된 영국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고 있었다. 해발 5,000m의 롱부 빙하 위에서 가이드가 눈밭을 가리켰다. 거대한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크기는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했다. 눈 속에 깊게 파인 채 인적 없는 능선을 향해 뻗어 있었다. 원정대장 찰스 하워드 버리 상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발자국은 마치 맨발의 사람이 남긴 것 같았다고. 이 상세한 기록은 예티가 서구 사회 시야에 공식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등반가, 유목민, 그리고 승려들까지 폭풍 속에서 직립보행하는 검은 형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의 키가 2.5m에 달하며 젓갈색의 긴 털로 덮여 있다는 말도 있었다. 천둥 같은 포효로 눈사태를 일으킨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1951년 등반가 에릭 십터는 에베레스트 북벽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한 발자국 사진을 촬영했다. 5발가락이 뚜렷하고 윤곽이 날카로워 결코 곰의 발 모양이 아니었다. 이 사진은 지금까지도 예티 실존설의 가장 핵심적인 물증으로 꼽힌다. 하지만 과학계는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두류학계는 이른바 예티라는 존재가 불곰이나 아시아 흑곰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고산지대의 산소 부족과 눈보라는 시각적 왜곡을 일으킨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을 전설 속 괴물로 착각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다. 수십 년간 검사를 위해 보내진 모든 털과 배설물, 뼈들은 결국 이미 알려진 동물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티는 영원히 전설 속에서나 존재할 운명인 듯 보였다. 그러던 2013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된 옥스퍼드대의 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크스가 전 세계의 미확인 생물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직 DNA만을 신뢰한 그는 곧 30여 개의 샘플을 전달받았다. 그중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 2점의 털 샘플이 실험실 종이대 전체를 깊은 침묵에 빠뜨렸다. 사이크스 팀은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모계 조상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유전적 표지자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두 털의 DNA 서열은 최소 4만 년 전 멸종한 고대 북극곰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마지막 빙하기 이전 현대 북극곰과 갈라져 나온 종이 현대까지 살아남았음을 시사했다. 갈라져 나온 고대 계보는 멸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의 무인지대에 숨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목격한 예티는 이 신비로운 고산 북극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이 나오자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곰은 예티가 아니라며 분노 섞인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예티는 영장류와 같은 유인어이라는 것이죠. 곧이어 다른 유전학자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샘플의 훼손이 심해 데이터 오염이나 오차가 있었을 것이라 보았고 심지어 현대 북극곰 털을 이용한 사기일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예티 DNA 사건은 미스터리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한 표본을 입수했습니다. 1950년대 티베트 승려가 탐험객에 기증했던 예티의 두피였습니다. 수십 년간 개인 소장되어 온 이 표본은 한 번도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팀은 여기서 미량의 DNA를 추출했고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DNA는 곰도 현존하는 그 어떤 영장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게놈과의 유사성이 다음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98.7% 일치하는 침팬지보다 말이죠. 연구팀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복해서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논문에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해당 샘플은 전례 없는 영장류 미토콘드리아 담배군을 나타내며 그 분화 시기는 지린과 네안데르탈인의 공통 조상보다 앞섰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생물이 약 60만 년 전 인류의 본류에서 이미 갈라져 나갔으며 근대까지도 살아남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단일 진화 모델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독자적으로 진화한 고산 인종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심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두피는 그저 원숭이나 야크 가죽으로 꿰맨 종교적 도구일 뿐이며 DNA는 제작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고 말이죠. 샘플이 워낙 귀해 파괴적인 정밀 분석이 불가능했고 단서는 다시 끊겼습니다. 예티의 수수께끼는 이미 생물학적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냉전 시절 예티는 미소 정보전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1959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는 파미르 고원 깊숙이 비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KGB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그들의 진짜 임무는 예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예티의 비범한 내한성과
힘이 생물 무기 개발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미국 CIA는 암호명 화이트 고스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등반가들을 후원해 네팔로 보내 예티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기밀 해제된 한 메모에 따르면 CIA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티가 인간의 극한 환경 적응력을 이해하는데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또한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예티의 손가락뼈라고 전해지는 신성한 유물을 말입니다. 국가기관의 관점에서 예티는 잠재적인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반면 현지 문화에서 예티는 괴물이 아닙니다. 산신의 화신이죠. 노승들은 예티가 설산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기를 품은 자는 벌하고 독실한 순례자는 보살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찰이 예티의 발자국도를 성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충돌을 빚습니다. 2019년 중미 합동조사단이 티베트 창탕 무인지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DNA 기술을 활용해 토양과 계곡물에서 생명체가 남긴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그 어떤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상의 유령 계보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팀장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에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대형 포유류가 최소 2종 서식한다고요. 하지만 예티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가 생물안보 문제로 일부 데이터의 공개가 보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미확인 고음 종류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해 직립보행에 최적화된 고산 북극곰이라는 가설이죠. 두 번째는 데니소바인 같은 고대 인류의 생존 집단일 가능성입니다. 이 고대 인류의 유전자는 지금도 티베트인들의 몸속에 남아 고지대의 저산소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수의 데니소바인이 멸종을 피하고 히말라야에서 오늘날의 예티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름 돋는 사실 하나는 신뢰할 만한 모든 예티 목격담이 해발 4,500에서 6,000m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인간 생리 한계를 넘어서는 내수존입니다. 산소량이 해수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하지만 예티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임. 그 신체 구조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적응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티는 마치 유령처럼 과학의 경계선 위에서 영원히 춤을 춥니다. 찾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증거를 찾으면 조작이나 오염된 샘플이라 치부되곤 하죠. 예티는 미지에 대한 우리의 공포인 동시에 인류 기원에 대한 원초적인 호기심을 상징합니다. 평생을 바쳐 예티를 추적했던 어느 노 등반가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말처럼 예티는 우리가 믿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시끄러운 인간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오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스스로 산을 정복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산의 발끝조차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을요.